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원사와 끝없는 비디오 게임 속 주인공이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둘 다 거의 물리칠 수 없는 최종 보스가 있습니다. 그 보스의 이름은 바로 잡초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계속해서 다시 나타나죠. 하지만 제가 이 싸움에서 단순히 이기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휴전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밭을 잡초로부터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는 검증된 8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 몇몇 방법은 여러분의 텃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겁니다. 먼저 우리의 적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잡초는 단순히 해로운 식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개척자이자 생존의 달인입니다. 자연은 빈 공간을 용납하지 않으며 잡초는 흙의 침식을 막기 위해 드러난 땅을 빠르게 덮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너무나도 일을 잘해서 우리 작물들의 물과 빛, 영양분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잡초는 땅 속에서 수년간 잠들어 있을 수 있는 씨앗이나 거의 통째로 뽑아내기 불가능한 기는 뿌리를 통해 번식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로 가는 열쇠입니다. 자, 깨끗한 텃밭을 만드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멀칭입니다. 잡초와의 전쟁을 훨씬 쉽게 만들고 싶다면 멀칭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이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현명한 정원 가꾸기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가 그렇듯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흙 표면에 햇빛을 차단하는 두터운 담요를 덮어주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끈질긴 잡초, 씨앗이라도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잠들어 우리 채소에 방해가 되지 않죠. 게다가 멀칭은 흙 속에 소중한 수분을 보존해주고 과도한 열로부터 땅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 이 담요를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유기농 멀칭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이 해당되죠. 예를 들면 베어서 말린 풀, 짚, 씨 없는 건초, 톱밥, 나무 껍질 또는 잘 발효된 퇴비 등이 있습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이런 멀칭 재료는 잡초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천천히 분해되면서 귀중한 비료가 됩니다. 흙을 더욱 비옥하고 생생하게 만들어주죠. 가장 중요한 규칙은 층이 5에서 10cm 두께로 두꺼워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무기농 멀칭입니다. 여기에는 현대적인 재료들이 사용됩니다. 검은색 비닐 필름이나 훨씬 더 좋은 아그로섬유, 즉 부직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재료들은 거의 뚫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며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반 비닐 필름과는 달리 아그로섬유는 식물 뿌리에 물과 공기가 통하게 하여 숨 막히지 않게 합니다. 네, 이런 멀칭은 흙에 영양분을 주지는 않지만 주된 목표인 잡초 차단만큼은 완벽하게 해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유형을 선택하시든 멀칭은 번거로움 없는 텃밭을 만드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근본적으로 생겨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차 한잔 마시며 텃밭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실 때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해주는 방법입니다. 바로 녹비작물, 즉 초록 비료를 심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확 후에 밭을 텅 비워두신다면 큰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땅을 잡초들에게 넘겨주는 셈이니까요. 녹비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확을 위해서가 아니라 땅 자체에 이로움을 주기 위해 심는 특별한 작물입니다. 이 작물들의 역할은 빠르게 자라
빽빽한 초록 카펫을 만들고 그 자체에 풍성한 잎과 줄기로 잡초들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해충들이 빛을 보며 자랄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밭이 잡초가 아닌 유익한 작물들로 덮여 있고 그 작물들이 흙을 적극적으로 비옥하게 만들고 있다면 말이죠. 어떤 녹비 작물을 선택해야 할까요?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겨자가 있습니다. 겨자는 아주 빨리 자라며 뿌리에서는 여러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고 철사벌레 같은 해충까지도 쫓아내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파셀리아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파셀리아는 잡초 제거는 물론 강한 뿌리 덕분에 흙을 부드럽고 통기성 좋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 꿀벌들을 밭으로 유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여름에 양파나 마늘을 수확하셨나요? 다음 봄까지 밭을 텅 비워두지 마세요. 수확 즉시 겨자나 파셀리아를 심으십시오. 가을에는 충분히 자란 녹비 작물을 베어밭에 덮어 멀칭으로 활용하거나 그대로 흙에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은 두 가지 이점을 얻게 됩니다. 잡초 없이 깨끗하고 유기물이 풍부해진 땅을요. 녹비 작물은 마치 주말 없이 일하는 여러분만의 개인 농업 전문가와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디그, 노딕 방식, 즉 무경운 텃밭 만들기인데요. 쉽게 말해 흙을 뒤엎거나 파지 않고 만드는 텃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다름 아닌 평범한 골판지입니다. 네, 맞아요. 평소에 버리던 가전제품 상자나 택배 박스 같은 것들 말이죠. 풀이나 띠풀 같은 다년생 잡초로 빽빽하게 뒤덮인 땅을 상상해 보세요.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몇 시간 동안 힘들게 땅을 파내고 뿌리를 뽑아내느라 허리가 몹시 아플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현명한 방법을 쓸 겁니다. 잡초와 씨름할 필요 없이 그냥 묻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골판지 상자를 준비해 테이프나 스티커 같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골판지를 잡초 위에 한두 겹으로 겹쳐서 빈틈없이 덮어줍니다. 빛이 들어갈 틈을 조금도 남기지 않아야 해요. 골판지는 완벽한 차단막이 됩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잡초는 광합성을 못하게 되어 몇 달 안에 서서히 썩어 훌륭한 비료로 변합니다. 그럼 뭘 심고 어디에 심냐고요? 골판지 위에 바로 비옥한 흙을 덮어줍니다. 퇴비, 부엽토, 텃밭 흙을 섞은 것이면 좋습니다. 15로 20cm 정도의 두께면 충분해요. 그럼 끝이에요. 새로운 텃밭이 완성됩니다. 그 위에 바로 모종을 심거나 뿌리가 깊지 않은 채소, 예를 들어 상추나 무 같은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작물의 뿌리는 영양분이 풍부한 흙 속에서 자라고 시간이 지나 골판지가 물에 젖어 분해되면 뿌리는 이미 깨끗하고 부드러워진 아래쪽 땅으로 더 깊이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잡초를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흙의 구조를 보존하고 지렁이와 유익한 미생물을 보호해 줍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완벽한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현대 도시농부들에게는 정말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과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똑똑한 정원사들의 무기고에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바로 토양 태양열 소독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햇빛의 무료 에너지를 활용하여 흙의 표면층을 통제된 방식으로 굽는 것입니다. 특히 덥고 햇살이 강한 지역에서 밭을 준비하는 데 이상적인 방법이죠.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온실 효과를 우리에게 이롭게 사용합니다. 밭을 갈고 평평하게 고른 후 물을 흠뻑 줍니다.
물은 열을 아주 잘 전달하니까요. 그 다음 밭을 두껍고 투명한 비닐 시트로 덮습니다. 검은색이 아닌 투명한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필름을 통과하여 땅을 데워야 하기 때문이죠. 필름 가장자리는 돌이나 나무판으로 흙에 단단히 고정시켜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햇빛이 필름 아래에 축축한 흙을 섭씨 51일 60도에 달하는 아주 높은 온도로 듭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작물의 적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미 자란 잡초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수년간 땅속에서 잠자고 있을 수 있는 잡초 씨앗까지 죽습니다. 게다가 이런 찜질은 많은 해충과 곰팡이성 질병, 예를 들어 역병의 원인균까지 박멸합니다. 이 태양열 소독 과정은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에 4주에서 8주 정도 걸립니다. 네, 시간과 계획이 필요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거의 무균 상태의 밭 상층부를 얻게 되어 작물 심기에 최적화된 상태가 됩니다. 마치 밭을 대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밭은 오랜 기간 잡초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여러분의 작물이 경쟁자 없이 완벽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깨끗한 텃밭을 위한 5번째 비결은 잡초와의 전쟁이 아니라 현명한 계획에 있습니다. 바로 밀식 재배 또는 혼작 재배를 통해 텃밭을 빈틈없이 채우는 것이죠.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잡초에게 햇볕이 잘 드는 땅 한 뼘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은 빈 공간을 싫어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잡초가 곧바로 차지해버릴 테니까요.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요 작물들을 너무 넓게 심지 않고 잎들이 자라면서 서로 맞닿아 틈없는 녹색 카펫을 형성하도록 심는 것입니다. 이 카펫은 짙은 그늘을 만들어 잡초가 그 그림자를 뚫고 햇볕을 보기 위해 올라올 기회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요 작물들 사이의 공간은 빠르게 자라는 사이작물로 채울 수 있고 또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나 양배추를 심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직 어릴 때는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많죠. 이 공간에 무, 상추, 시금치 또는 딜을 심으세요. 이 작물들은 빨리 자라 수확할 수 있으며 주요 작물들이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할 때쯤에는 이미 수확이 끝나 있을 겁니다. 추가적인 수확물과 효과적인 잡초 방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훌륭한 방법은 키가 다른 식물들을 함께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키 큰 토마토 옆에 키 작은 바질을 심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더운 날 바질에게 가벼운 그늘을 제공하고 바질은 그 향으로 해충을 쫓고 땅을 덮어 잡초를 막아줄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들이 서로 돕는 진정한 텃밭 협력입니다. 현명하게 밀식 재배를 하면 텃밭을 하나의 통합된 자율 조절 생태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계절 내내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살아있는 멀치를 만드는 것이죠. 저희가 이야기할 6번째 주제는 현명하고 효율적인 물 사용법입니다. 바로 점적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점적 관계가 그저 시간을 절약해주는 편리한 물주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놀랍도록 효과적인 잡초 제거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밭에 물을 어떻게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 물뿌리개나 스프레이 노즐이 달린 호스를 사용하죠. 결국 밭 전체 표면에 무작위로 물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는 토마토나 오이, 뿌리뿐만 아니라 밭고랑에 있는 모든 잡초 씨앗에도 물을 주는 셈이 됩니다. 말 그대로 잡초가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점적 관계는 판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테이프나 튜브에 설치된 특수 점적기에서 물이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져 우리가 원하는 작물의 뿌리 부분에 정확히 공급됩니다. 반면 바타의 나머지 표면, 즉 밭고랑 전체는 건조하게 유지됩니다. 물이 없으니 잡초 씨앗은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하고 이미 자란 잡초도 빠르게 말라 죽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방법이죠. 우리는 작물에게는 오아시스를, 그리고 잡초에게는 사막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멀칭과 함께 사용하면 특히 더 효과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밭이 지프로 멀칭되어 있고 그 집 아래에 점적 테이프가 깔려 있습니다. 물은 뿌리로 직접 전달되고 증발은 최소화되며 잡초는 한 방울의 수분도 한 줄기의 햇빛도 얻지 못합니다. 이는 사실상 잡초 없는 깨끗한 밭을 위한 완벽한 조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점적 관계는 사치가 아니라 매우 현명한 투자입니다. 물을 절약하고 시간을 아낄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강력한 잡초 관리 도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초에 아주 효과적인 방어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천연 제초제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시중에서 파는 화학약품이 아니라 흙과 작물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성분들에 대해서입니다. 이 방법은 강력한 화학 제초제 없이는 잡초를 없앨 수 없다는 통념을 완벽하게 깨뜨려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가장 큰 동반자는 바로 옥수수 가루, 더 정확히는 옥수수 글루텐입니다. 이것은 옥수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데 정말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수수 글루텐은 예방적인, 즉 학술적으로는 발화전 제초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자라난 잡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발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옥수수 글루텐이 흙에 들어가면 특별한 물질을 배출하는데요. 이 물질들이 막 발화하려는 씨앗의 뿌리 발달을 억제합니다. 씨앗은 부풀어 올라 작은 뿌리를 내밀지만 그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국 시들어 죽게 됩니다. 반면에 이미 뿌리 시스템이 탄탄하게 형성된 성체식물에는 옥수수 글루텐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봄철에 모종을 심은 후나 새싹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옥수수 글루텐 알갱이를 밭 표면에 골고루 뿌려주고 가볍게 물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흙의 윗부분에 몇 주 동안 잡초가 발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이 방법은 잔디밭이나 이미 작물이 심겨져 있는 밭에 특히 적합하며 새로운 잡초가 올라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물론 강력한 뿌리를 가진 다년생 잡초에는 이 방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으로 번식하는 한해살이 잡초를 예방하는 데는 옥수수 글루텐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잡초의 발생을 막는 똑똑하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지루해 보이는 일, 바로 잡초 뽑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8번째 팁입니다. 우리는 잡초 뽑기를 힘들고 끝없는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결은 더 많이 뽑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황금 같은 규칙을 기억하세요. 잡초는 하얀 실뿌리 단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씨앗이 막 싹을 틔우고 아주 작은 하얀 실뿌리를 내밀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잡초가 놀랍도록 취약합니다. 이를 제거하려면 흙의 윗부분을 살짝만 긁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뽑아서 밭에서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때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포킨 플래토나 그와 비슷한 형태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단순한 괭이가 아닙니다.
그 칼날은 불과 몇 센티미터 깊이로 땅 표면 아래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 있는 하얀 실뿌리들을 잘라냅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빠르고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밭고랑을 따라 걸으면서 흙의 윗부분을 면도하듯이 정리하면 됩니다.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비가 오거나 물을 준 후 흙이 부드러워졌을 때입니다. 모든 밭고랑 사이를 플래토로 한번 훑어보세요. 말 그대로 몇 분밖에 걸리지 않겠지만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잡초들이 표면에 나타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수백만 개의 잠재적인 잡초 씨앗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쳐서 잡초가 이미 자랐다면 잡초를 뽑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햇볕이 강한 더운 날입니다. 뽑거나 잘라낸 잡초들을 밭 표면에 그대로 두면 햇볕에 빠르게 말라 멀칭으로 변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잡초 뽑기를 급하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가벼운 주간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우점 10분 플래토로 작업하면 여러분의 밭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보일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이 8가지 방법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숙련된 정원사들의 핵심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단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이들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을의 밭을 가꿀 자리에 골판지 상자를 덮습니다. 봄에는 그 위에 모종을 빽빽하게 심습니다. 식물 사이의 공간은 지프로 넉넉하게 멀칭하고 물을 줄 때는 점적 관수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다층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셈입니다. 골판지는 오래된 잡초들을 제거했고 빽빽한 심기와 멀칭은 새로운 잡초들이 빛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점적 관수는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요새에서는 잡초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씨름에서 벗어나 현명한 정원 가꾸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자연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자연의 법칙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밭을 잡초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힘든 노동이 아니라 지식과 올바른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잡초 제거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비법이나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가장 완벽한 지식 기반을 만들어 봐요.